네, 이번 차시에서는 탄력적인 구성 방법 중에서 컴퓨트 영역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코드 레벨에서 배포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영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AWS 컴퓨팅 영역에서 탄력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컴퓨팅 영역을 탄력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부하 분배기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부하 분배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높게 탄력적으로 그리고 높은 가용성으로 EC2 인스턴스 앞단에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인스턴스 앞에서 실제로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서비스 트래픽이 유입이 되고요. 그 유입이 되는 트래픽을 EC2 인스턴스에 HTTP 프로토콜이 있던 혹은 TCP의 특정 프로토콜을 통해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트래픽을 자동으로 라우팅을 하여서 실제로 웹 서비스가 여러 대가 있을 거고요. 이 여러 대 중에 한 대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 서비스에 서비스 장애에 직결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결함성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과 함께 서비스를 추후에 탄력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EC2 앞단에서 인스턴스들을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트래픽을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인스턴스의 상태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프로토콜 혹은 특정 포트가 열리지 않았다거나 혹은 특정 URL이 지금 현재 열리지 않았을 경우 비정상적으로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가 확인을 하고요. 이 비정상적인 EC2에 트래픽을 흘리지 않고 그리고 정상적인 트래픽을 정상적인 서버에게만 트래픽을 전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의 내결함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하나의 EC2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장애를 ELB가 감지를 하고 그쪽으로 트래픽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애가 발생했는지 혹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ELB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인증서, SSL 인증서 같은 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B 단에서 앞단에 있는 로드 밸런서 단에서 SSL 복화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중앙에서 인증서를 관리해서 실제로 웹서버에 각기 웹서버에 인증서를 설치하고 그리고 구성하는 게 아니고 앞단에 있는 로드 밸런서에서 인증서를 복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를 복호화하고 혹은 그리고 이것들 SSL 인증서를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CPU 리소스가 들게 되는데 이 CPU 인스턴스를 EC2에서 CPU 자원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ELB 단에서 복화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EC2 인스턴스에서는 서비스 트래픽만 수용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원 활용률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인터넷으로 나가는 그리고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서비스에만 쓰는 게 아니고 내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웹서버가 있을 거고요. 웹서버 2대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뒷단에 와스 서버가 있을 거고요. 와스 서버에 이제 트래픽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이때 웹서버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와스 서버에서 처리를 하는데 와스 서버 단에서 확장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특정하게 앞단에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와스 3번에게도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게끔 뒷단에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트래픽 역시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수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컴퓨팅 영역의 탄력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인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실제로 EC2 용량, CPU 용량,
그리고 메모리의 용량 같은 것들을 사용자가 정의한 조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확장시키고 축소시켜서 실제로 저희 어플리케이션 단 혹은 서비스 단에서 품질을 유지시켜주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래픽이 들어올 경우 수요가 급증할 경우 EC2 인스턴스가 하나의 EC2 인스턴스 혹은 웹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의 개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뒷단에서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병렬적으로 수평적으로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인스턴스 수를 자동으로 증가를 시키고요.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의 성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실사용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줄어드는 와중에 실제로 웹서버의 용량, 웹 서비스를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의 용량 역시 함께 늘어나고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 스케일링 아웃,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을 통해서 유연하게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 역시 이런 부분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 역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을 경우는 자동으로 스케일 인 혹은 다운을 시켜서 비용 낭비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 스케일링에서는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인에 대한 병렬적으로 수평적으로 확장시키고 확장을 줄이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 그리고 시작 구성, 그 다음에 확장 계획.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리적인 인스턴스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인스턴스들을 오토 스케일링 가능하도록 그룹을 지을 건지를 결정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인스턴스 개수와 최대 인스턴스 개수를 정하셔야 되고요.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 개수와 최대 개수를 오토 스케일링 그룹 설정할 때 그룹에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 구성, 실제로 오토 스케일링을 하는데 어떠한 것들을 바탕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할 거냐, 이 필요시 확장되는 서버들을 어떤 이미지로부터 배포를 할 거고, 뭐 어떤 그룹을, 어떤 보안 시큐리티 그룹이라든가 어떤 사이즈로 확장을 시킬 거냐, 그게 이제 시작 구성에 들어가는 구성 정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EC2 인스턴스를 구성할 때 활용하는 템플릿, 앞에서 말씀드렸던 AMI,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골드 이미지로 구성을 하실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정보가 실제로 AMI와 동일한 이야기고요. 사이즈, 그다음에 보안 그룹, 그리고 시작에 관련한 정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스턴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설정을 하시고 개수를 지정하셨다면은 그 이후에 필요시 확장되는 서버들에 대해서 EC2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혹은 어떤 사이즈로 어떠한 보안 그룹으로 올라올지를 미리 결정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동일한 사이즈를 보통 시작 사이즈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트리거링하는 인계값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인계값을 지정하는 부분은 확장 계획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총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가정하에 실제로 처음에 그룹을 지정을 할 때 최소 개수와 최대 개수를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필요시 확장될 때 몇 개를 한꺼번에 확장시킬지, 예를 들면 2개를 만들지 혹은 4개로 만들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확장을 할 수 있는 개수를 추가적으로 그룹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 구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서버들이 추후에 늘어날 건데 어떤 정보를 가지고 늘어날 건지를 시작 구성하는 부분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혹은 그 모니터링 관점에서 말씀드렸을 때 얘네들이 추가로 늘어나기 위해서 이 녀석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떤 값이, 예를 들면 트래픽의 사용량이 뭐 몇 기가바이트 이상이 됐을 때 늘어난다거나 혹은 CPU, 이 서버의 CPU 자원이 지금 70% 이상 넘어갈 때 트리거링을 해서 서버를 요구되는 필요시 확장되는 부분을 채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장 계획에
설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오토 스케일링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AWS에서 코드 레벨로의 확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AWS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애저 서비스 형태로 파스 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일라스틱 빈즈토크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소스 코드 같은 것들을 보다 간편하게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웹 같은 경우는 뭐 자바 기반이라던가 닷넷이라던가 혹은 뭐 루비 같은 것들 위에 그리고 아파치, 뭐 톰캣, 그다음에 엔진엑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서버에 연동이 돼서 여러분들의 웹 서비스라던가 앱 서비스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확장을 해주고 그리고 로드 밸런싱이라던가 혹은 이제 EC2의 용량 프로비저닝, 로드 밸런서, 오토 스케일링을 자동으로 해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스틱 빈즈토크를 활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만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타임 투 마켓에 대한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이거 역시 AWS에서 다양한 방법들로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 레벨에서 확장성, 탄력성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코드 레벨의 확장성 중에서 또 대표적인 옵스웍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옵스웍스는 셰프라는 프로비저닝 자동화 툴을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자동화시키고 대규모의 자원의 구성 정보를 관리하고 운영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셰프 서버나 셰프 클라이언트를 활용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셰프를 통해서 다양한 구성 환경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빌드하고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존 단에서 추상화된 레이어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옵스웍스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옵스웍스를 통해서 시스템을 혹은 서비스를 배포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뭐 웹 마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나는 이 구조에 대한 템플릿을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스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레이어들, 예를 들면은 뭐 웹 레이어, 와스 레이어, 뭐 데이터베이스 레이어들을 스택 안에서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을 통해서 레이어를 뭐 3티어나 혹은 2티어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그 스택과 레이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배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추후에 버전 관리라던가 혹은 패치 같은 것들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스택을 관리를 하면서 추후에 벌어지는 관리성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옵스웍스를 통해서 대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스택이나 그리고 레이어, 앱 같은 개념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모델링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모델링하고 카탈로그화 시켜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각화하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뭐 웹 레이어, 와스 레이어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떠한 구성 정보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지를 실제로 서버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 대시보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옵스웍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코드 레벨에서 탄력성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AWS에서 코드 레벨의 탄력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코드 디플로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라는 서비스는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코드 배포를 자동화시키며 그리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추후에 변경분이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개발 서버라든가 혹은 스테이징 서버 혹은 어떤 것들은 프로덕션 레벨의 서비스 서버들에게 배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아래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은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변경분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변경분들이 뭐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분이 지금 상용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코드 레벨에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배포를 이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뭐 상용 환경 서버 그룹에다가 배포를 할 건지
혹은 개발 환경 서버 그룹에다가 배포를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 중앙에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성된 정보와 변경분을 바탕으로 AWS 코드 디플로이를 활용을 하면은 실제로 어느 서버에만 이거를 배포를 시킬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되어 있는 변경분 두 번째 것들이 실제로 개발 환경에서 돌렸더니 문제가 없고 상용 환경에 갈 수 있는 버전이라고 가정하고요. 이 변경분 2에 대해서 배포 구성할 때 실제로 구성에 대한 서버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서버는 실제로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있는 서버도 될 수가 있고요.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있지 않은 다른 서버도 배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를 구성했을 때 이게 만약에 상용 환경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손쉽게 변경분에 대해서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콘솔, AWS 콘솔, 그러니까 웹 대시보드 혹은 CLI를 통해서 손쉽게 배포 상태를 중앙에서 추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별로 지금 현재 수정 버전이 언제고 그리고 어떤 인스턴스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지 또한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변경분에 대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서비스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AWS 관리 영역의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WS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API라던가 웹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하고요. 편리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클라우드와치라는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고 시스템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는 다양한 리소스들이 함께 동작을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의 표준을 가져오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AWS에서 관리 영역에서 탄력성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클라우드와치라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와치의 기능은 장애에 대한 디자인의 구성, 실제로 지금 장애가 발생을 하는 서버 혹은 장애가 발생할 것 같은 지금 CPU 유시지라던가 뭐 트래픽을 바탕으로 그거에 대한 알람 모니터링 같은 것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거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장애 감지 역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와치에서 AWS에서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설치 필요 없이 대시보드라던가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할 때 원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오토 스케일링과 같이 연관이 되어서 추후에 발생되는 오토 스케일링 작업의 임계값들, 뭐 예를 들면 CPU 유시지가 70이 넘어갔다, 혹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지금 몇 기가 이상 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클라우드와치에서 하고요. 그것과 연동이 오토 스케일링화 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구되는 CPU 인스턴스 자원들 EC2를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WS에서 클라우드와치의 데이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인스턴스에다가 뭐 특정 스크립트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 요청을 클라우드와치와 연동시켜서 한다면은 두 가지 같이 이 모니터링 매트릭에 수집이 될 거고요. 예를 들면 CPU 유시지, 예를 들면은 뭐 다른 트래픽 유시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프로세스 잡에 따른 어떠한 유시지, 사용량 이런 것들을 매트릭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태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어떤 트리거 값을 통해서 추후에 알람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알람 발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앞 차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나 SES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푸시 메시지라던가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람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알람을 기본으로 해서 임계값들을 기본으로 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고요. 오토 스케일링을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 사항에 맞게끔 EC2 인스턴스들 자원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품질 또한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리 콘솔이라던가 서비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서비스 모니터링 페이지에 빌트인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AWS 관리 영역의 탄력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 영역의 탄력성 중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인프라 리소스의 묶음, 저희가 구성하는 서버나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자원들을 실제로 여러분 대규모의 시스템을 구성을 하다 보면은 이게 쉽게 구성을 다시 할 수 있거나 이걸 재사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묶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성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리소스 환경을 명시적으로 코드화하여서 프로비저닝 및 업데이트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아래 그림처럼 코드화 베이스로 그리고 UI 베이스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IT 엔지니어, 전문적인 IT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이런 서비스 플로우에 맞게끔 뭐 데이터베이스라던가 혹은 웹서버라던가 혹은 뭐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라던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은 실제로 명시적으로 코드화돼서 관리가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 환경, 상용 환경, 그리고 스테이징 환경, QA 환경을 동일한 인프라 리소스의 묶음으로 배포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배포, 리소스 묶음의 인프라 리소스 묶음의 배포의 자동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추후에 여러분들이 뭐 QA라던가 혹은 다양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환경을 꾸려서 기존에 있는 상용이라던가 개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리소스의 묶음을 배포하시고 거기서 뭐 상태 정보를 체크하고 코드를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영역에서 탄력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입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탄력성 있는 구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AWS 컴퓨팅 영역의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트워크를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 ELB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ELB가 EC2 인스턴스 앞단에서 효율적으로 트래픽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품질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한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트래픽의 사용량에 맞춰서 서비스 EC2 CPU 자원들을 늘리고 줄임에 따라서 내결함성과 서비스의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이 아니고 효율적인 비용 운용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AWS 코드 레벨에서 탄력성. AWS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모델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파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상화된 레이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라스틱 빈즈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만 가지고 이 컴퓨팅 환경에 대한 구성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거나 혹은 옵스웍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팅 환경 구성에 대한 스택이라던가 레이어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카탈로그화 시켜서 서비스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에 대한 변경분이 발생을 하였을 때 어떤 서버에 어떻게 배포를 할 건지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손쉽고 빠르게 다양한 서비스 레이어에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영역의 탄력성,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AWS 컴포넌트에 대한 관리를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특히 클라우드 와치의 알람 트리거링 기능이라던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토 스케일링과 연관시켜 추후에 성능에 대한 향상 부분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경들, 뭐 개발 환경, 상용 환경, 그다음에 QA 환경 같은 다양한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묶음화해서 코드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서 보다 명시적이고 보다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의 AWS 리소스를 운영 가능합니다.